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인 해장상담소, 오늘도 정치적인 주제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요. 민우의 계정으로 홍보가 나가서 아마 예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남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일명 한남 특집 네, 방송을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와주신 외부 게스트분도 계시고 또 고정 패널 분들도 와 계신데요. 소개를 먼저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미꽃뱀입니다. 네, 소개를. 그 사실 집에서 이렇게 조신하게 과일을 깎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나오게 된 조신하지 못하게 그 남자 목소리가 담장 밖을 넘어가지고 그 조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단 조신남을 지향하고 있는 그 지정상별 남성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뱅이로 그 닉네임을 지은 이유는 이제 그 조신한 페미니스트가 되자,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특히 이제 그 자적자를 좀 이렇게 지향을 하자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남성한테 좀 백 대자 해가지고 이제 조백 해가지고 그 조뱀이기도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죄송한데 자적자가 뭐예요? 자지에 적은 자지인가요? 네? 자지에 적은 자지인가요? 예, 맞나요? 자지에 적은 자지. 예. 자적자. 예. 네. 네. 꾸베님, 네.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최근에 그 문라이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너무 보셨어요?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주말에 보려고요. 보셨어요? 얘기는 들었어요. 네. 문라이트 영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음. 되게 좋아가지고 빠져 있어요. 그 영화 속 인물과 OST와 이런 것들을 듣고 사무실 컴퓨터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포스터를. 포스터 붙여놨어요. 네. 네. 되게 아름다운 영화였어요. 음. 네. 거기 이제 흑인 남성 게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되게 제가 그동안 본 적 없는 흑인 남성들의 모습을 본 되게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남들이 꼭 봐야 될 영화인 것 같은. 네, 되게 불편한 걸 많이 건드릴 수 있죠. 예, 한국 남성들에게는. 근데 그런데 가면 꼭 남자들 되게 없고. 없더라고요. 그쵸? 잘. 네. 여자 둘이 많이 왔고, 되게 소수였어요, 남성들은. 어딜 가나 소수인 것 같아요. 뭘 하는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워낙 알던 사이가 아니긴 해가지고, 그냥 얘기부터 하고 막 시작했는데, 얘기를 해 나가면서 네. 더 서로 많이 섞이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고를 먼저 하나 하고 가려고 해요. 저희 4월 15일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라는 제목으로 저희 한 2017명을 목표로 한 1000명 모이는 페미니스트 파안을 지금 벌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피켓들 많이 들고 나와서 약간 페미니스트 위세를 떨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꾸페님 오실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조빼미님 오시겠잖아요, 그죠? 예. 네. 열심히 가서 자적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은 정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찾아보시면은 이제 인터넷에 그 홍보가 올라 있을 거거든요. 민우의 계정에도 있고 보시고 페미니스트라면 이날만큼은 광장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내가 페미니스트로서 원하는 세상이 뭔지를 크게 외치는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온라인에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여자친구라는 그 아이돌 걸그룹이 있는데요. 그 걸그룹의 팬사인회 현장에서 어떤 이제 남성 팬이 안경에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그 몰래 카메라를 쓰고 이제 사인을 받다가 그게 적발되어서 이제 퇴장 조치를 당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또 화제가 되었던 게 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이 여자 아이돌인 예린이라는 가수가 그걸 보고 되게 웃으면서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손도 다시 맞대고 이렇게 안녕 인사를 한 다음에 매니저에게 얘기를 할 때 표정이 되게 굳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본
이게 화제가 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무섭다. 저 표정 변하는 거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예리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몰래카메라 이슈가 또 인터넷에서,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건이거든요. 혹시 뭐 보셨었나요? 이 사건 오시기 전에? 예, 저는 SNS에서 봤어요. 예, 네. 영상. 반응이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뭐 영상 보고 왔는데 눈빛 싸늘하네, 뭐 무섭다, 뭐 메가리냐 이런 식의 반응들. 저도 예, 그 영상 보고서는 좀 놀래서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예린 씨가 좀 그 중간에 화면이 좀 편집돼가지고 이제 안경 벗으라는 장면 나오고 이런 그 약간 이제 그 매니저한테 요청하는 이런 걸 봤었던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그 놀랐었고 그 안경이 어떻게 이렇게 숨겨가지고 근데 이 그때 그 반응들이 그 한남들 커뮤니티 반응들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제 이미 팬 사인회고 촬영이 동의가 된 상태니까 뭐 거기서 몰래카메라 한다고 그게 무슨 무슨 상관이냐 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맞아, 속옷 이런 찍은 것도 식으로. 아닌데 뭘 그러냐라는 그런 식으로. 예, 유별나다 이런 식으로서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진짜 뭐 이 걸그룹 그 이름이 걸프렌드라고 정말 자기 여자친구인 것도 아니 여자친구라고 그쵸, 여자친구여도. 죄송해요. 너무 한감스러운. 여자친구한테 그러면 되는 건 아니죠. 예. 네. 그게 여자친구가 당연히 해도 어쨌든 예,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 너무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네네.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으면 다 가깝게 찍어도 되는데 몰카가 왜 문제냐는 게 되게 얼마나 감수성이 몰래 그러니까요. 찍는 거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지 예, 너무 드러나는. 그리고 저는 일이었어요. 그 예린 씨가 엄청 침착하게 네. 굉장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프로페셔널하게 딱 그쵸. 그렇게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막 무섭다라고 말을 하는 거면 도대체 뭘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뭐 빼라고 하고 그랬어도 그러니까 아마 화를- 욕했을 거예요. 어, 예. 화냈어도 욕했을 거고 어떤 식으로 대응했던 욕했을 거예요.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일단 왜 저는 왜 몰래 찍으려고 할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왜 그 포르노 같은 것도 몰래 찍은 영상 같은 게 막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동기 자체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면도 있고, 지금 이게 몰래카메라 상품이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하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막 이게 몰카가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보조 배터리, 화재 경보기에 붙어 있는 거, 뭐 단축캠, 그리고 볼펜에 붙어 있는 캠코더, 안경에 있는 캠코더, 뭐 적외선 손목시계에 있는 캠코더, 뭐 거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작은 물체들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상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를 발견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이런 상품들이 다 나와 있는데 거의 몰래 찍는 건 정말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장려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그래서 이 의도가 이것의 용도가 무엇일까가 사실 되게 빤히 들여다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당연히 범죄 목적일 것 같은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런 약간 이 관할 부처 이런 데서는 뭐 이걸 허용하는 이유가 범죄 예방에도 사용된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게 어처구니가 없는. 네, 사실 근데 범죄 예방이라는 거는 이 카메라가 뭔가 찍고 있다는 걸 알려야 그게 예방이 되는 거지. 이렇게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처벌을 강화하면 예방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너무. 저 예전에 막 모텔 같은 데 이용할 때 엄청 불안했던 기억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걸 발각하기 위한 어떤 팁 같은 게, 그래서 뭐 천장을 이렇게 뭐 플래시로 이렇게 비춰본다든가 이런 식의 팁이 막 공유되고, 네,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갈 때마다 막 불안하고 이런 게 그쵸. 지금 있는 거잖아요. 한번 보죠, 이렇게 네. 위아래를. 근데 지금 이 규제 법안을 청원하는 서명 같은 게 여기저기서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활동가들이랑 그런 얘기 했는데 그 팬사인회 할 때 남자 팬이 많은 아이돌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이 여자친구도 남자 팬이 많은 아이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팬사인회 할 때 이렇게 앉아 있고 남자가 이렇게 한 명씩 와서 앉아서 사인 받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그 장면이 되게 기묘했다고. 그 모습 자체가 마치 그러니까
머리카락 만져봐도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 만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사실 근데 약간 기묘했다는 그게 되게 얘기를 진짜 하더라고요. 이상한 게 남자 아이돌 팬사인회 같은 데에는 음. 이제 여자 팬들이 그렇게 똑같이 하는데 음. 그 남자 아이돌이 여자 팬의 머리를 막 이렇게 오히려? 아무렇게나 만지거나 이런 게 되게 화제가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래요? 네. 그것도 그래서 이상하네요. 그게 이제 되게 문제시 됐었어요. 그런 식의 뭐 이렇게 여자 팬의 볼을 막 이렇게 막 맘대로 이렇게 아.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포착되고, 그러니까 완전 권력 관계가 그쵸. 성별에 따라서 완전 팬이랑 아이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달라지는 거죠. 아, 그러면 여자 아이돌 정말 극한 직업. 힘든 네. 계속 웃어야 되고 막 상냥해야 되고. 이게 자기가 팬이라고 굉장히 갑질을 해도 되고 네, 마음대로 소비자. 이렇게 소비를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그 어떤 그 SNS에서 누가 공유한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10년 전 걸그룹 사진이랑 최근에 이제 걸그룹 사진들을 이렇게 비교한 이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10년 사이에 너무 달라져서 일단 의상 자체도 굉장히 이제 이 뭔가 굉장히 로리타식으로 이제 바뀌었고, 맞아요. 이제 오히려 이제 10년 전에는 굉장히 뭔가 걸그룹이라고 해도 뭔가 약간 지금 약간 트웬티원 같은 좀 네, 뭔가 센 이런 많았어요. 걸크러쉬 같은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최근에는 진짜 정말 대놓고 정말 고등학생 아이 이런 굉장히 그 여리고 나약하고 가련한 이런 이미지로 아예 그렇게 내세우는 것 같고 그렇죠. 그거 보고도 점점 이렇게 막 이런 거 점점 그 욕망하는 건가 한남동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그래서 점점 이런 게 어쨌든 화제가 되면서 그런 팬사인회 현장에 대한 그런 영상이 막 돌고, 그때 얘기했던 그 남자 아이돌에 대한 팬사인회 현장도 그렇고 이게 예전보다 훨씬 문제시 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좀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특히 근데 그 남자 아이돌이 여자 뺨 만지고 이런 거 진짜 황당하네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막 장난치듯이 막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 뭐 이것을 뭐 성차별적인 뭐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 같은 게 있었죠. 되게 불쾌할 수 있는. 근데 이제 팬이니까 무조건 좋아할 거라고 네네. 생각하는 거겠죠? 이게 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음. 사인 해줄 때 멘트 쓸 때도 뭐 살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든가 뭐 되게 그런 무례할 수 있는 말들 있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너 때려버린다 뭐 이런 말을 쓴다든가 이런 거, 이런 어떤 관계 권력. 이게 되게 진짜 웃기네요. 되게 이게 그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팬들이 갑질 위치에 있는데 뭔가 그 남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타가 팬이 굉장히 그런 경우가 우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되고. 물론 이게 사실 완전 성별에 따라서만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건 아니긴 한데, 네. 그냥 남 아이돌에 대한 이제 팬질에서도 갑질에 뭐 이런 게 있기도 하고 이렇긴 하니까. 근데 확실히 달라진 지점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또 몰래카메라에 대한 분노가 지금 또 막 엄청 그러니까요. 올라오고 그 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찍는 거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그죠? 너무 몰라야지. 이상하잖아요. 예, 그게 너무 네. 자신의 네. 그 욕망이 충족되는 그게 사실 전 사회적인 남성들의 완전 관음, 그죠? 네. 관음이죠, 완전.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는 이제 성폭력이나 이제 강간의 취지와 그것도 욕구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네. 여자가 몰라야 돼. 원치 아무것도. 않나야 돼. 원치 여자가 않아야 원하는 돼. 걸 하는 거는 별로 내 욕망을 들끓게 하지 않는 그런 거. 원치 않아야 되고 몰라야 되고 동의를 하지 않아야 되고. 네. 그래서 그때 예전에 얘기했어. 그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이제 배우 모르게 촬영 이런 거. 네. 참. 네. 이거는 이게 범죄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촬영을 하는 것이 어쨌든 범죄이고 무례이고 그렇다는 거에 대한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합의가 안 되네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니. 이어서 그러면 오늘의 메인 이슈인 한남 특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도입으로서 저는 남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중에서 이 말이 먼저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이제 남자들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로 딱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내 주변에 안 그런 사람 있는데요. 뭐 이런 류의 반응이 제일 많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화를 하겠다는 어떤 선포죠? 일반화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해 주셔가지고 막 부라리면서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일반화에는 되게
그 맥락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한남이 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건 다 누구나 사실 그렇죠. 알 수 있는 그렇죠. 사실인데 이제 그거는 팩트고 그거 누가 몰라서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닌데 근데 그 일반화의 맥락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네. 피해 사실 경험이 있고 그쵸. 그런 어떤 그 공포심이 있고 제가 너무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말을 남자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지금 조금 힘들어지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네, 지적질, 좋아하세요. 네. 이런 그러니까 여성들은 너무 과잉 일반화 되잖아요. 개인이 어떤 뭐 땡땡녀를 포함한 뭘 해도 한국 여자 전반으로 굉장히 과잉 일반화 되는데 남성들은 일반화가 잘 안 돼요. 그거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일하고 그걸 있는 하겠다는 거죠. 예, 우선 일반화를 당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부적으로 하든지 네, 말든지 네, 어쨌든 그쵸. 일반화를 하겠다 오늘.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더 크게 움직이냐는 약간 성찰해봐야 될 지점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런 남자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남자가 있다는 사실은 왜 그 남자의 신경을 긁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 신경을 그러니까 나랑 같은 성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내 신경을 긁는 것보다 그 남자를 지적하는 어떤 발언이 내 신경을 더 긁는다는 것은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너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때 기분 나쁘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를 듣게 해요. 이 방송을. 그런 이제 수단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되게 이상한 그리고 또 일이라는 열받는 건 뭐냐면 일반화하지 말고 이제 범주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상화하지 말고. 근데 사실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일반화하기도 해야 돼요. 하지 않고 얘기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소수자들 여성이든 뭐 소수자들이 싸워왔던 그 언어를 갑자기 획득해가지고 일반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열받는 거죠. 뭘 했는데 일반화하지 말라는 사회적 담론에 본인이 기여한 게 뭔데 그러니까 일반화를 하겠다는 거죠. 일반화를 엄청나게 하겠다는 거죠 오늘. 예. 네, 그래서 아니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너무 화가 나네요 또. 예. 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뭐 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같은 걸 좀 받았었는데 이제 여러 쇄도한 사연들 가운데에서 좀 종합적으로 말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 사연을 소개하면서 얘기를 또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피곤한 엘라 보조 배터리 챙겨라는 트위터 아이디에 네. 이분께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오줌 좀 앉아서 얌전하게 싸고 손 좀 비누로 잘 씻고 목소리 낮추고 말하고 싶을 때 이게 과연 지금 이 순간에 꼭 필요한 말인지 생각을 좀 하고 이불, 베개, 옷 좀 잘 빨고 몸도 구석구석 잘 씻고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뭐 이것저것 많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목소리 낮추고 라는 부분부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목소리가 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죠. 너무 많이 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같이 있으면 예를 들어 술집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럴 때 개의치 않음을 온몸으로 표출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특정 나이대의 어떤 남자들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좀 크죠. 아 그런가요? 네, 목소리가 크고 뭐랄까 어디 뭐 영화 상영회 같은 데 가서도 그렇고 저희 심지어 민우회에서 강의 같은 걸 해도 질문을 처음 하는 경우에 남성들이 많아요. 네, 많죠. 맞아요. 네. 근데 보통 질문 아닐 때도 많고. 그렇죠. 네. GV 같은데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보고 나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데 영화 잘 봤습니다로 시작한 다음에 이제 일장연설 자신의 어떤 지식과 어떤 것에 대한 얘기를 한참 또 하고 그러고 나서 질문은 사실 별거 아니고 질문 별로 없잖아요. 앞에 얘기를 하려는 게 주 목적이었음이 너무나 빤히 보이는 너무 그런 공감.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수요 시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중학생인가 남자 중학생이 있었고 여자 중학생이 발언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뭐 남자 중학생의 발언이 좋았어요. 근데 그 분이 되게 지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당당한 어조로 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여자 중학생이 얘기하는데
그분은 정서적인 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 와서 내가 어떤 기분이고 어떤 느낌이 들고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고 한국 정부는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화법이 사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 남자 중학생은 약간 회장 같았어요. 그 학교에 대표하는 회장이었고 이랬는데 그 어떤 것이 남성들에게 요구되고 어떤 면에서 주목받는지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서 근데 저는 그 여자 중학생 얘기할 때 훨씬 정서를 올리긴 했거든요. 약간 나는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그 남자는 우리는이랑 한국은 일본은 이런 식의 이제 화법을 쓰더라고요. 훨씬 그게 객관적이 공정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걸 되게 알고 있는 느낌의 차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뭔가 목소리 크고 당당하고 이런 게 되게 미덕인 것처럼 전혀 안 그러는데 굉장히 듣기 싫은데 그래서 그런 거 갖고 뭔가 반대로 이제 여성들은 이렇게 뭐 말을 해도 되게 이쁘고 그 고분고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예쁜 말 해야 돼. 욕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미러링도 하면 안 돼.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진짜 이중잣대가 되게 좀 심한 것 같아서 그게 또 되게 문제인 것 같고 진짜 좀 저도 막 지하철에서 이렇게 시끄러워 떠든 사람들 보면 대부분 남자죠. 남자지 일반화를 안 할 수가 없는 그건 정말 일반 안 하기 어려워요. 예, 맞아. 이 화장실에서 손 안 씻고 이런 것도 대부분 네, 그렇죠. 예, 남자고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목소리 높이는 경우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시비 걸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맞아, 몸싸움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목소리도 그렇지만 몸동작 같은 거, 그러니까 주변에 별로 맞아요. 조심하지 않는 내가 뭐 이렇게 좀 치거나 많이 이렇게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도 나에게 모두가 그렇게 와서 시비를 걸겠어? 이런 마인드 기본적으로 그래 본 적이 별로 없는. 없어요. 근데 여성들은 없어. 이렇게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치매 들어오잖아요. 치매가 그쵸. 들어오잖아요. 그쵸. 치고. 네, 네. 그래서 더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저 어제 바로 어제 겪은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 타고 이제 그 학교에서 집이 좀 멀어가지고 이제 책 같은 거 이제 보고 이제 한참 가는데 이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아저씨가 제 책을 확 뒤집어가지고 제목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요?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책 제목 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건들지 않고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읽고 있는 책을 뒤집어서 이렇게 제목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생각해가지고 예 진짜 너무 생각해가지고 순간 그 말을 얼어붙었거든요. 그래서 왠지 거기에 제가 제목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너무 황당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그게 무례이거나 그게 되게 신뢰라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정말 개념이 없이 그래서 그 남자 나이 많은 이제 아재인데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정말 남자가 떠나서 뭐 시민의 상식 같은 건데 이제 남을 보고 있는 책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보고 있다가 집중이 확 끊기니까 근데 그걸 봐도 저도 사실 이게 되게 갑자기 당하니까 좀 공포스럽고 뭔가 황당하고 공포스러운데 이제 여성분들은 정말 그런 일 당했을 때 얼마나 이런 진짜 어이가 없으실지가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책이었어요? 그게 한남 쓴 책인 것 같긴 한데 좀 특히 좀 더 한남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어가지고 그 강신주 씨라고 좀가 쓴 책인데 그 책을 봤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게 사실 좀 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알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하필이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과를 아니 근데 정말 사소한 거라도 정말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공항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캐리어를 이렇게 큰 걸 들고 지하철을 타 있었는데 친구랑 같이 근데 앞에 서 있었던 중년의 남자 두 분이 이제 친구분이신 것 같은데 그 둘이 그 캐리어에 이제 공항 책 같은 게 붙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고개를 쑥 내리고 아예 제 공간을 확 침해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사실은 보통은 타인한테 안 할 법한 행동이잖아요. 그게 딱히 근데 뭐라고 하기도 되게 뭐하긴 한데 막 뚫어져라. 그렇게 보는 그런 행동이 사실 너무 무례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거 보는데 맞아요. 진짜. 뭐 검색어 이런 거 뭐 하는지 보고 있고 그거 되게 신기하죠. 본다? 게임하거나 이러면은 특히 그쵸. 아저씨들이 많이 봐요. 해가지고 막 그게 왜 궁금하지?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곁눈질로 보거나 숨기면서 보는 게 아니라 대놓고 봐요. 네. 진짜.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메가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되게 눈치 보이고 약간 지금씩 한남 욕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남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뭐 되게 어이가 없. 그리고 그 DMB 이런 거 켜놓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확장적으로 자기 공간을 그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 자기 자기가 핸드폰으로 안방처럼. 보는 거는 진짜 막 야한 사진 이런 거 완전 대놓고 보잖아요. 맞아. 근데 남의 거 막 이렇게 쓱 이렇게 보고 옆에는 음. 너무 그런 대비되는 공간에 대한 감각? 그 DMB 그런 거 보는 거는 저는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저걸 진짜 처벌을 정말 세게 하면 좋겠다고 정말 생각했던 게 아니 이렇게 상식과 이 예의가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DMB 정말 안방도 충격적이에요. 아니고, 그거. 예, 그쵸. 예. 그냥 대놓고 방송 크게 해놓고. 아니 어떻게 하시는데. 그럴 수가 있지? 저 며칠 전에 그 기사 본 것도 있는데 누가 이제 그 컴플레인 넣어서 그 버스 기사인데 DMB로 야동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객들 다 있는 데서 그래서 누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제 제재를 한 식으로 했다고.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정말 승객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그럴 텐데 정말 진짜 참. 아이고. 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쩍벌 얘기가 그렇죠. 많이 있을 수 있죠. 여기 트위터에서 이제 조나단이라는 분이 그 남자들이 쩍벌 실드 치면서 여자들은 다리 모으는 게 편하잖아요. 남자들은 신체 구조상 벌리는 게 편함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여자들도 다리 벌리는 게 편해. 문명사회니까 힘들게 모으고 다니는 거지 멍청이들아라고 트윗을 하셨었네요. 그러니까 남자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은 신체 구조 안 된다고 모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아 진짜 궁금했어. 아니 저는 이건 되게 핑계인 것 같고. 근데 정말 불편해요? 아니 근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은 게 그렇지 않죠. 되게 자기가 머리를 조아려야 할 어떤 남성 권력자 앞에서 싹 오므릴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될 리가 없지 않나요? 군대에서 각 잡고 이렇게 앉아있는 군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쩍벌을 안 하고 이렇게 2년 동안 잘 하는 것도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핑계가. 그러니까 여자도 가슴 있어도 오므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신체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성기 때문에 오므릴 수 없다는 것이 왜 그건 정말 케바케인데 그죠? 그건 뭐 마치 무슨 뭐 핑계인 것 같아서 남자는 뭐 성욕 못 참는 것처럼 못 참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막 쩍벌 못 참는 거면 군대 가서도 쩍벌을 계속 하고 그쵸. 있어야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또 고분고분하게 각 잡고 무릎 앉아라고 하면 무릎 앉아하고 그럼 어떻게 거기서는 또 군대에서 이렇게, 오므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동으로 오므려지는지 아나 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편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그걸 모르는 게 남자는 안 되는 거야 여자는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벌리는 게 편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러게. 근데 어렸을 때 저는 할머니한테 허벅지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오물이라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당했는데 아마 남자들은 그런 거 한 번 당해본 적도 없을 거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관대하죠 남자한테 여러 가지로. 그쵸. 그 관대함이 이제 그 씻는 거에까지 이제 관대함이 있다 보니까 이 남자들 씻으라는 얘기가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얼마 전에도 화장실 갔다가 이제 손 안 씻는 문제가 되게 막 화제가 되면서 손 좀 씻어라 이런 말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몇몇 남자들이 아니 왜 씻어야 되냐 심지어 안 씻어도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근데 남자가 더 씻어야 돼요. 왜냐면 나는 성기를 만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여자는 오히려 성기를 안 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옷을 내리고 입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가 더 씻어야 되지 않나요? 그쵸. 네. 예. 근데 정말 안 씻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씻는 거지? 저한테 이렇게 아니 그 성기를 만지잖아요. 맞아. 네, 그럼 더더욱 씻어야 되는데. 구별한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위생상 씻는 게 맞는데, 근데 군대에서는 또 이렇게 잘 씻고. 군대는 잘 씻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강약약강인 게 강자한테 약간 약자한테 강한 게, 근데 군대에서는 사실 이게 그 단체 생활 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안 하면은 그 굉장히 이제 갈구거든요. 이제 그 막 안 씻는 애 있으면은 따돌리고 관심병사 취급을 그래요? 하고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씻어야 되는 문화가 단체로 이제 있어.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그 군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예를 들어 병균 같은 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게 빠르게 퍼지고 굉장히 격리된 공간이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런 뭐 성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뭐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가 엄격한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그런 위생을 더 강조하고 이런데 거기서는 그럼 만약에 뭐 손 안 씻는 게 편하고 하면 거기서도 안 씻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또 되게 잘 씻는 것 자체도 되게 좀 강약약강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해. 그리고 손은 씻어도 꼭 물만 묻히지 않아요? 네. 구석구석 그러니까 비누로 씻는 게 아니라 물 묻히는 거는 씻는 게 아니다. 아니다. 네. 비누로 구석구석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예, 마찰을 시켜야 예, 마찰을 네, 세균이- 시키고 그리고 핸드크림까지 바르면 더 좋지 않아요? 여기 손이 이렇게 거칠거칠한 그것까지는 거보다는 사실 바라지도 않죠.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죠? 어. 씻는 거를 좀. 정말 이건 진짜 초등학교 때 뭐 그 바른 생활 이런 데서 다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아직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정말 그리고 막 저는 그런 것도 막 밖에서 같이 쓰는 화장실일 경우에 이렇게 그 변기 커버를 올리고 해야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근데 그냥 내린 채로 하니까 다 튀어 있는 네. 걸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심지어 이제 제가 가려고 했을 때 나오던 그 남자분이 사용을 했는데 가보니까 막 그렇게 돼 있어서 막 진짜 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경우가 몇 번 있는데 그런 거 약간 그냥 배려 없는 다음 사람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게 이렇게 창피하고 이런 게 없나 봐요. 그죠? 네. 이렇게 오줌 이렇게 튀어 있으면 사실 좀 창피하잖아요. 그게 그런 게 성관료 막 하고 막 이런 거랑 또 연결된 어.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 본 게 생각이 나는데에서 뭐 그 한남이랑 고양이랑 돌멩이 같이 비교하면서 뭐 잘 씻는가? 그러면 고양이 동그라미 돌은 깨끗하다 동그라미 한남은 X 이런 목소리가 큰가? 그러면 한남만 동그라미 이런 돌멩이랑 고양이 전혀 고양이랑 돌멩이보다 나을 게 없는 그 사실 남성이 잘 씻고 목소리만 작아도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열받을 예. 정도로 그건 참 굉장히 예. 긍정적인 포인트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보여요. 그것만 해도 되게 다르게 그 사람이 되게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을 그쵸.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실망하고 그쵸. 얘기를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야, 실망하고 비누 냄새가 나네? 이러면 네. 되게 호감으로 확 작용하거든요. 별로 잘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공공장소 매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사실 남자만 그렇다고 할 수 없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살면서 한 90% 정도 길에 침 뱉는 사람은 남자였거든요. 정말이요. 그건. 네. 왜 침을 뱉는가? 그리고 길빵하는 거, 길에 담배 피는 것도 다 남자예요. 네. 그건 진짜. 아, 왜 이렇게 공중 매너, 도덕 이런 게 침 정책이 뱉는 거 아니라.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너무 싫어요. 그거 막 누구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잘못 걸리면. 여기 약간 합의된 규칙 같은 게 있긴 하네요. 침 뱉는 거는 범칙금이 3만 원이고 노상방뇨 5만 원 이런 게 정해져 있긴 하네요. 근데 네. 그게 이게 적발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적발해 근데? 예, 그거 어떻게 되게 적발하라는 거야? 그 뻔뻔하죠. 순간에 어떻게 사진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 네. 아니 저는 저안 뱉었어요 아니요. 아니 저는 노상방뇨랑 침 뱉는 거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내 말이 공동체로서?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이건 사실 매너 에티켓 문제는 사실 이거 다 같이 지키는 게 맞는 거긴 한데 남성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굉장히 관대하고 막 이게 되게 자연스럽고 뭐 그래도 된 것처럼 근데 뭐 여성이 기꺼이 침 뱉거나 뭐 이러면 정말 아유 그러면 또 매장당하는 식으로 그 남자는 뭐 입에 뭐 뒷방 구김이 많아서 먹고. 침 많이 뺀다 또 이런 얘기 나올까요? 생물학적으로 뭐 입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 전부 다 생물학으로 돌리고 저는 그런 얘기 들 어쩔 뻔했어요. 때마다 그러니까 생물학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 때마다 그 신체 남성은 구조상. 신체 구조상 군대가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군대를 남성만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또 생각도 안 하고.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그건 그럴 때 힘센 거 이런 것도 강조 안 하잖아요. 맞아요. 남성 정수기 되게 잘 알게 돼 신체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된 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사연이 있는데요. 부천 강소라님께서 저는 스포츠 전문지 기자인데 그런 저에게 축구 강의를 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안 물어봤습니다.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맨스플레인 네. 이런 경우 정말 많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나? 나 안 물어봤는데 이 얘기를 왜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그런 많죠. 경험이 되게 많죠. 엄청 많죠. 예, 안 물어봤는데 왜 저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건 아까 그 강의나 제비 때 얘기가 나온 것처럼 당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거 알고 있어. 이걸 알리는 게 너무 대화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경우들 이런 게 맨스플레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 너무 그리고 많이 보통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알아채. 맞아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요. 아는 척하는 건지 맞아요. 여기 필요한 정보인지 사람들은 다 구별을 맞아요. 해. 맞아요. 그리고 왜 큐티브이님이 얼마 전에 어떤 회의 갔을 때 그 얘기 했었는데 그 되게 남자 활동가들 많은 이제 회의였는데 이제 어떤 분이 여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법한 어떤 사실을 네. 자기만 아는 것처럼 엄청나게 장황하게 계속 설명하는 모두가 난감해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 도취되어 있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대부분 보죠. 남자죠. 예.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남성들은 되게 과잉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과대평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난 척 안 해도 그게 어떤 건지를 다 아는데 왜 모를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지? 그리고 여자들 말할 때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그렇죠. 얘기하는 걸까봐 하면서 그 말 되게 많이 하면서 하죠. 얘기하잖아요. 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쵸. 이렇게 하는데 남들은 다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근거 없는 그게 사실 사람들을 되게 곤란하게 한다라는 맞아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장황하고 되게 듣고 싶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멈추기 그거는 민망하니까 참는 거다. 그렇죠. 거기에 개입하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다. 그 표정을 읽으려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안무안궁인데 그쵸. 누물 사? 누물 보? 누구 물어보신 분? 이렇게 싶으면 되게 요즘 말을 많이 알고 있어요. 되게 트렌디하시네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뭔가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인 안달이죠. 그런 거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주목받고 이런 거를 그래서 어떨 땐 되게 초조해 보이기도 해요. 저는. 자기에 대한 네. 어떤 믿음이 별로 없나? 그러니까. 그리고 남한테 그 순간에 아는 척해서 얻으려는 결과가 뭐지? 약간 그러지 않으면 그러게요.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목받지 않으면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주목을 너무 못 받는 남성들은 또 심하게 뭐랄까요? 루저 감수성이 너무 또 심해지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복발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붙어 있는 어. 그런 사람이라고 취급되거나. 그쵸.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남자분들이라면 그런 자기의 그런 주목받으려는 행태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 욕망이 드는 것 자체와 그리고 그걸 따라갔을 때의 사회적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스플레인하고 막 자기 지식 자랑을 하고 이런 남자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사실 이제 서점 통계 이런 걸 보면 남성들의 독서량은 여성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도 하죠. 네. 근데 여성들이 뭐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뭐 지식 욕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또 이런 식의 이제 편견이 되게 많은 거에 비해서 정신승리는 종특인 것 같아요. 한 사람들 뭔가 정신승리. 네. 그 얼마 전에 뭐 봤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남성 여성 이렇게 독자층 비교해서 책 보니까 그 여성분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이제 이렇게 뭐 인문 사회 뭐 자기계발서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데 한 남자 전부 다 이 오타쿠스러운 만화밖에 없더라고요. 만화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어쨌든 네.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되게 획일적이구나.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기들이 이제 뭔가 교양은 더 없으면서 뭔가 여성들은 교양이 더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예, 이 정신승리 종특인가 진짜. 맞아요. 남성들 책 진짜 많이 안 읽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특히 또 페미니즘 책이 되게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런 책을 되게 많이 읽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들은 좀 덜 읽고 있어서 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사실은 근데 남자들이 더 많이 읽어야 되긴 하잖아요. 그쵸. 왜냐면 자기의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이고 책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잘 정리된 내용을 잘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니까 그래서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것과 반대로 계속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다른 층일 수 있는데 남성들이 이제 페미니즘 책을 또 좀 읽었을 때 그랬을 때 또 진짜 또 맞아, 읽었을 맞아. 때 읽었다고 와서 또 그게 얘기하면 와서 아는 척하고.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이 페미니즘 책 아무리 읽어도 여자보다 똑똑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한 2주 정도 페미니즘 뭐 책 읽었어요, 여자가. 그거랑 이 남자가 뭐 한 5년 페미니즘 책을 읽었어요. 그럼 바로 역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알고 그냥 수긍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똑똑해질 수는 없으니까 페미니즘 관련해서는 여자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공부를 많이 하되
받아들이는 좀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 그 페미니즘 이론으로 접근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암기를 하는 식으로 또 여성한테 맨스플레인하고 안 잡고 정말 가르쳐주고 막 주디스 버틀러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주디스 버틀러 얘기 많이 해요 남자들. 네, 지나치게 뭐, 많이 하죠. 그거 알아요? 남자들의 주디스 버틀러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오해해요. 수행성 막 이런 얘기. 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비껴나갈 구멍이 있다고 그걸 그쵸. 이용하는 것 같아요. 남성 인물 갑자기 다행이라고 이렇게 이게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주디스 버틀러로 알기까지의 또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또 이상하게 그걸 소비하더라고요. 마치 되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정체성인 것처럼 막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런 경우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들이 막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한남에서 벗겨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전복을 독특하게 생각하는 정말 아주인격으로 자기 유리한 대로 그냥 사실 어떤 그러니까 소수성이 되게 이동할 수 있고 그래 맞아. 뭐 관계 맥락에 따라 다르고 맞아. 근데 그거를 자기의 어떤 자기 위치성에서의 권력을 생각하지 않고 막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이제 꽃뱀님 얘기한 것처럼 페미니즘이 책을 읽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오히려 다른 학문에 비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더 책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여기죠. 오히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스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다도 책 뭐 한 10권 읽었으면 내가 이제 페미니즘 천재인 거라고 생각하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닌다든가 뭐 경제학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다른 학문에 대해서는 좀 겸허한 게 있는데 이걸 유독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한국 남성들이 가지는 그런 급진성은 페미니즘 책 읽는 것도 좋은데 당연히 읽어야 되는데 그 남자들이기 때문에 거부당했던 어떤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남자 사람 친구랑 팔짱 끼고 스파게티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영화 보러 같이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는 행위하는 게 훨씬 더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네, 가장 급진적인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 행동들을 서스름 없이 소위 그러니까 맞아요. 게이라고 맞아. 욕하기 맞아, 때문에 맞아. 갖는 맞아, 그런 맞아. 하지 못하는 행위들을 그러니까 또 그렇다 불쌍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연민이 들진 않아요. 못하는 또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 요즘 막 그 화장 같은 거 하는 분들도 남자 그 한남분도 많아졌는데 네. 예쁘게 꾸미고 이제 뭐 진짜 한남도 안 꾸미잖아요. 되게 막 정말 고시생 패션으로 하고 다녀도 네. 괜찮고 네. 그 여성분들은 정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부지런하고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한남들은 전혀 그런 거 그냥 대충 그냥 추링 바지에다가 진짜 후드티 이런 거 막 입으면서 나가도 이제 막 전혀 거리낌이 없고 그거 보시죠. 나 혼자 산다에 저는 그래서 기안84인가? 저는 그 사람의 그게 너무 느낌이 너무 싫거든요. 뭔 아세요 혹시 그 사람? 아니. 그러니까 되게 한남의 사실 대표적인 어떤 정성인데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 좋아해요. 예, 1인 가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좋아하는데 전현무나 기안84가 가지는 정서 있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번에도 옷 고르러 갔어요. 헨리가 같이 데리고 이제 옷 고르러 갔는데 그냥 그 옷을 막 입고 막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가 잘 어울리는 걸 잘 좀 찾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막 헨리가 데려가서 입히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자기가 잘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막 모성애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느낌의 한국 남성들 있잖아요. 케어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꾸미는 것도. 저는 그런 안쓰러움을 스스로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요. 머리 안 감고 이제 왜 이렇게 제가 자꾸 찔리죠? 되게 안 꾸미고 네. 저 이게 자기소개를 하는 것도 전혀 아닌. 근데 그런 것도 웃기는데 또 이 꾸미면은 또 뭐 너 게이냐 이제 그쵸, 화장하거나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이라인 같은 거 하거나 이러면 또 게이냐면서 뭐 되게 웃긴 것 같고 이 저는 패션도 되게 획일화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게이냐고 질문하는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연대를 하자고. 그죠? 예. 게이냐고 질문하는 모든 걸 해야 되고 제가 아까 그 문라이트 영화 얘기했잖아요. 되게 문라이트가 저한테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은 그 달빛 아래에서 이제 흑인 남성 둘이 한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둘이 이제 넌 언제 울어? 뭐 그랬더니 상대방이 나는 매일 울어. 그랬더니 너도 매일 울어? 뭐 이러면서 난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될 것 같아. 뭐 이런 대사를 하면서 나중에 키스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처음 봤어요. 저 흑인 남성이 저렇게 재현되는 걸 처음 봤고 그동안 얼마나 이
흑인 남성에 대한 모습이 되게 결박된 모습으로 왜냐면 총 들 것 같고 막 예. 저기서 맞아요. 핏기가 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이 흑형 막 이러면서 예. 그런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본인이 남성들이 받아들이고 게이라고 욕하면 되게 좋은 거야. 정말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진짜 아까 어. 뺨님 얘기하신 것처럼 책 막 100권 읽는 것보다 맞아요. 뭔가 하나를 잃어보는 거, 자기가 가진 것 하나를 놔보는. 근데 사실 페미니스트로 정체를 하고 페미니즘 공부를 하는 많은 남성들이 거기까지 못 가는 경우 되게 많이 맞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미니즘 공부하는 게 자기한테 뭐가 하나 얻어지는 거지. 그렇죠. 뭘 잃는 것까지 가는 거는 되게 음. 또 다른 어떤 실천을 요하는 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문라이트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게이 혐오는 사실은 여성 혐오가 먼저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남성들이 이제 여성적인 행동을 할 때 보이는 사실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자 혐오 당연히 있지만 여성 혐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이 잃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때 연대할 수 있지. 여기 와서 뭐 연애를 하고 막 그런 페미니즘에 대한 어. 자기의 통찰을 막 여성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해서 뭐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성의 관계에서 여성들한테 얻을 수 있는 매력을 하나 얻고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정말 페미니스트한테 다자연애 하자고 하고 막 이런 다자연애 하자고 하고 페미니스트가 어떻게 뭐 그쵸. 1대1의 관계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하고 다니고 막 넌 페미니스트인데 왜 데이트 비용을 반반을 안 내냐 이런 얘기하고 얻을 것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페미니스트 여자친구가 만약에 살 뺀다고 그래 그러면 넌 분열적이라는 돈 계속 죄송합니다. 자기 무슨 자기는 갑자기 무슨 페미니즘 왕 천재가 돼가지고 그 잣대를 계속 여성한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남성이랑 같이 이제 뭐 이분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집에 이분 듣고 있을 수도 들으라고 했거든요. 같이 가는데 그분이 자기 전 여자친구가 페미니스트였는데 그 전 여자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는 60kg 넘으면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활동 가니까 그 얘기를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전 여친 얘기 좀 그만해. 계속 했거든요 그 얘기. 전 여친한테 복수하고 싶으면 다 이렇게 해. 여기 와서 진짜. 그리고 두 번째는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분 제가 솔직한 마음이어서 지금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맞아 그 여자가 한 얘기가 어떤 면에선 그렇잖아요. 60kg 넘으면 사람 취급 못 받아. 맞아. 당사자잖아. 이걸 여성이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로 얘기하는 데 있었는데 자기가 페미니스트야. 그 분열이야. 근데 네가 죄송해요. 당신이 애인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야. 근데 나한테 원하는 건 페미니스트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원하는 내가 그래서 들으면서 너무나 분열이 없이 이 페미니즘 받아들인다는 것이 저렇게 지적으로 굉장히 좀 떨어져 보이는구나. 죄송해요. 이거 듣고 계실 수 있는데 죄송해요. 제 진심이었어요. 되게 무식해 보였어요. 어떡하죠? 들으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아는 건 중요한 것 같아. 무식해 보인다. 되게 무식해 보여요. 남자도 떨어져 보여요. 되게 떨어져 보여요. 저 분열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근데 오히려 그게 되게 유식해 보일 거라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어떤 잣대가 막 올라와 있고 이렇게 그쵸. 느껴질 거라 그쵸. 생각하는데 반대라는 거죠. 그렇죠. 감수성이 아까 그 전 여친처럼 페미니스트로 자기를 정치화하는 건 되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페미니스트냐 아니냐 이걸 묻는 그 어떤 멍청함은 정말 답이 없죠. 네, 그분이 이걸 듣고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얼추 돼가지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2부에서 이어서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소감 같은 거 얘기할까요? 네. 지금 약간 화병이 좀 나가지고 같이 할 것 같아요. 한남지처럼 정말 제 자신도 한남이지만 네. 정말 너무 신뢰한 정도 빠치 않은 게 없어가지고 일단 좀 릴렉스를 좀 하고 네. 이어서 조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저도 많이 이렇게 화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가 계속 조배미님을 쳐다보면서 하고 있긴 해요. 지금 막 눈이 부라리면. 지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극처럼. 죄송한데 계속 제가 심리극이 되는 거예요. 사이코 드라마처럼 이렇게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비밀을 해서 네. 뭐가 비밀가 서로 됐어요 지금. 네, 자제하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